여러분,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끝내 보란듯이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가장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을축일주입니다. 을축일주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힘내라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을축의 인생 설명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은 마라톤일까 단거리 경주일까? 을축의 여정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이분들은요, 처음부터 타고나길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태어났거든요. 바로 대기만성형 주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을축의 핵심 정체성, 그 뿌리는 뭘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꽁꽁 언 겨울 논밭을 묵묵히 갈고 있는 소, 아니면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난 작은 풀꽃,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시작 환경이 썩 좋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끝까지, 정말 끝까지 버텨내는 엄청난 힘을 타고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을축이라는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먼저 을은 뭐냐? 부드럽고 유연한 풀, 잡초 같은 거예요. 바람에 막 휘날리긴 해도 절대 꺾이진 않는 그런 강한 생명력이죠. 그리고 축은요, 이건 한겨울에 꽁꽁 언 땅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봄이 오면 뭐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비옥함이 숨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딱 만났으니 얼마나 독특한 성격이 나오겠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을축일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그 속마음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달라요. 보시면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고 차분하고 사교성도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진짜 강철 같은 심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한번 이거다 싶으면 절대 안 바꾸는 그 황소고집. 그리고 누구한테 지는 건 또 죽기보다 싫어해요. 승부욕이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이 관계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진짜 칼같이 아주 냉정하게 딱 정리해버리는 그런 단호함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을축일주에게 숨겨진 아주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 무기인데 바로 돈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재테크의 숨은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주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을축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리에 편제라는 걸 깔고 앉아 있어요. 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처럼 정해진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나 투자처럼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에 대한 감각이나 스케일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축이라는 글자, 이 한자 자체가 그냥 금고예요. 보물창고. 한번 돈이 딱 들어오면 아주 단단한 자물쇠로 철컥 잠가서 절대 밖으로 안 내보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옛날 책에서는 을축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철혈재산가라고 했어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만큼 돈 관리 하나는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헛돈을 안 쓴다는 거죠. 이분들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보기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했던 마라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을축은 성공이 좀 늦게 찾아오는 대기만 성형일까? 그 비밀이 바로 이분들 사주 구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걸 12운성이라는 사이클로 보면 쇠라는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한자만 보면 쇠퇴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반대 의미예요. 명리학에서 쇠는요, 모든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최고조에 이른 마치 거장이나 달인 같은 그런 경지를 뜻합니다. 젊을 때 그 파워풀한 에너지보다는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 내공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 후반전에 더 크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 중에도 을축일주가 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오랜 시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서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들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박찬호 선수, 또 정말 긴 무명 시절을 견디고 빛을 본 김대명 배우 같은 분들. 전부 이 을축의 대기만성이 뭔지 몸소 보여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을축은 마라토너라고 했잖아요. 장기전을 뛰어야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큰 성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에너지 밸런스가 확 깨져서 나중에 말년에 가서 크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축은 젊을 때 잘 나갈수록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을축일주로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성공을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릴게요. 을축이 평생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차갑고 축축한 기운입니다. 아까 을은 풀, 축은 겨울땅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물기를 머금고 좀 차가운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가 좀 춥고 습한 거죠.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이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럼 이 차가움을 녹일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유일한 열쇠, 그건 바로 불입니다. 사주에서는 태양을 상징하는 병화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꽁꽁 언 땅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을축은 자기 인생에 의식적으로 이 불, 즉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 따뜻함을 계속 끌어와야만 합니다. 특히 건강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차고 습한 기운이 오래 쌓이면 암이나 간경화 같은 좀 무서운 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고각살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뼈나 관절 쪽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디스크나 골절 같은 거 조심해야죠.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모든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태양, 즉 병화는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대단한 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일 수도 있고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긍정적인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남쪽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죠. 내 인생의 태양이 뭔지 이걸 찾는 것부터가 을축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을축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로드맵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인생은 마라톤이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둘째, 나의 부드러움과 강인함, 이 두 얼굴을 상황에 맞게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한 방 노리지 말고 타고난 재물 창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나만의 태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물론 을축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차가운 진흙 속에서 버티는 게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할 최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요. 과연 여러분의 연꽃은 언제쯤 만개하게 될까요?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